지난 월요일에 올렸던 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세한 글이나 이런 걸로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다 같이 부자되기 카페에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농지 양도소득세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하고 양도세 감면 받는 거에 대해 감면 대상인지 그 여부에 대해서 아주 쉽게 계산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는 그런 것을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 고객들에게 이 도표를 드리면서 가급적 본인이 한번 해보시게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많은 분들이 그냥 누구한테 부탁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은 직접 해보는 것이 가장 이 체계를 이해하기가 쉽고 또 나중에 비슷한 사례가 있을 적에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한 후에 전문가의 검증을 받는 과정을 거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왕좌왕하지 말고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 나누어 드리는 그 도표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투자자 또는 우리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를 많이 권합니다. 하다못해 구입을 하게 되면 적어도 한 번쯤은 내가 등기도 해보고 또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번 해보라 그럽니다. 딱 한 번만 하고 말 뿐이면 괜찮아요. 근데 투자자들이라 그러면 좀 한번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세금 계산도 본인이 한번 이 계산표에 의해서 이걸 가지고 신고하라는 거 아닙니다. 대략적인 걸 계산을 해보더라도 요새는 양도세 간편 계산기라든지 부동산 세금 계산기라든지 이런 어플들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본인이 이런 비록 아날로그식이지만은 이런 데다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걸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백문이불여일견이다 하는데 백문이불여일견보다는 저는 반대로 백견이불여일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지만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직접 해보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익어버려야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오늘은 양도세 신고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그걸 들어가기 전에 간단한 것만 양도세 신고를 하려고 할 적에 가장 먼저 판단해야 될 것이 사업용이 되느냐 비사업용이 되느냐부터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용은 세율이 6에서 45%인데 비해서 비사업용은 10% 가산은 16 내지 55%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지금 장기보유공제도 배제하고 또 20% 가산세를 매겨서 26에서 65%로 하겠다고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용과 비사업용의 판단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감면 제도가 있는데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런 그 감면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기회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감면까지 가면 너무 많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이제 감면 대상이라면 내가 농사를 이렇게 지었으니 감면해 주시오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재총과 작용을 한 서류로 입증을 해야 돼요. 과거에는 인후보증서라는 걸 가지고 됐지만은 최근에는 그런 거 갖고 안 해줍니다. 그래서 과거에 농사진 것을 지금 인후보증서 갖고 하는 경우는 그래도 덜어 되지만은 최근에 농사진 것은 그거 갖고 안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제촌이와 작용이 무엇인지 먼저 제촌이라는 어떤 것이냐 하는 걸 먼저 보겠습니다. 제촌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하는 것을 제촌이라 한다. 그렇게 그래서 여기서 연접한 시군구는 토지 소재지와 거주하는 시군구가 경계를 맞닿아 있느냐로 따지시면 되고, 경계는 맞닿아 있지 않지만 30km 이내에 거주하면 그것도 제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촌의 입증 서류는 주민등록 초본에 주소가 전부 나오게 해서 실제 그 거주했던 날짜와 땅을 구입해서 소유하고 있던 날짜를 가지고 그 날짜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인데, 온 가족이 이렇게 와서 사는 경우에는 대부분 추가적인 그 제촌에 대한 입증 서류를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가 나누어서 있다거나 혼자 와서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 실제 거주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기도 하고 실제 현지에 나와서 조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 거주에 대한 거 입증이 주거 형태는 어떻게 하고 있었느냐, 그 다음에 공과금 같은 거 영수증이라든가 일상생활 내역에 대한 영수증이라든가 기타 그 지역에서의 어떤 활동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또 주변에 그 인후보증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두 부부가 떨어져 있는 경우, 또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할 수 있으니까, 또는 입증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는 만반의 준비를 좀 해놓으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용에 대한 거는,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상시 농업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농사를 짓는 자를 말합니다. 즉 여기서 이야기하는 소유만 하고 남을 준, 임대를 준 이런 농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유했으면서 작용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의 농지를 임차해서 농사를 짓는 거, 이 중에 2분의 1 이상을 내 노동력으로 농사를 지은 거, 이것을 작용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작용에 대한 입증 서류는 뭐 있냐? 농사를 짓는 모든 것을 관리하는 서류들, 또는 그 농사를 지으면서 구입한 각종 영수증, 그 다음에 농산물 등을 판매한 영수증, 이런 것들을 구비를 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말로 나 이렇게 농사 지었어, 나 다 먹어서 없어. 예. 물론 면적이 조그맣다 그러면 다 먹어서 없어, 그러면 판매한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농사를 지은 입증 서류는 있을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종자라든가 종묘라든가 비료라든가 농약이라든가 하다못해 농기구라든가 이런 거를 산 영수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것들은 다 무엇이냐, 입증을 왜 해야 돼요? 사업용이나 비사업용이냐, 또는 나중에 양도세 감면을 받는 그런 자료로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한 겁니다. 내가 혜택을 보기 위한 것이니까 저 자료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 그러면 누가 이거를 구비해야 됩니까? 이걸 판단하는 세무서 직원이 구비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내가 구비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공적장부로서는 농지원부, 농업경채 등록 확인서, 이거 외에 이 농지원부나 농업경채 등록 확인서가 있어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농업인 입증 서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 직불금 확인서, 조합원 증명, 자격 증명, 농가 확인원 등 이런 것들이 많이 갖추어지면 갖춰질수록 유리하다.
그다음에 이제 자재 구입이나 대여 내역이 있는데 종자나 종묘, 비료, 농약, 농기구, 농기계 이런 것들을 구입했거나 대여한 게 있으면 그런 영수증을 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판매 내역. 정부나 단체에 수매를 했거나 판매를 했거나 또는 택배로 붙여서 줬거나 도종료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입금 계좌나 납품 내역, 영수증 등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은 오케이입니다. 그냥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근데 카드 전표나 계좌 이체 등은 견적서 등 그 거래 내역이 좀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에는 그 품목이라는 란에 무엇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드 전표나 계좌 이체에는 그런 내역이 없어요. 그래서 견적서나 거래 내역서가 있고 입금이나 카드 전표를 끄는 게 있으면 오케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간이세금 계산서는 지금은 직접적인 자료가 안 되고 보조적인 자료일 뿐이다.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 아예 쓰지도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경작사실 확인서, 인후보증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예 쓰지도 않았어요. 왜 그랬냐면 과거에는 이거를 거의 100% 인정해 줬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것은 그냥 보조적인 자료로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인정을 잘 안 해주고 있습니다. 더더나 최근에 농사진 거 이런 거 잘 인정 안 합니다. 위에 이런 서류가 잔뜩 있는데 뭐 보충적으로 내는 자료로 활용은 됩니다만은 다른 거 거의 없고 그것만 낸다. 그러면 인정 못 받는다고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요즘은 옛날에 좀 어수룩하던 우리 농업인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다 고등교육 이상을 대부분 받으셨고 또 이러한 것들을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세무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제 이렇게 됐는데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촌기간에서 제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농업의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국세청에 있는 자료로 확인을 합니다. 개인이 뭐 내가 얼마입니다, 절마입니다 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그 소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득증명 확인원을 띄면 내가 3,700만 원이 넘었던 해는 아무리 제촌 자격을 했다 하더라도 제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원래 이 제도는 감면에서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사업용 비사업용 판단할 때도 활용하는 데가 꽤 있으니까 이 부분도 염두에 두고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혹시 이 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 소득이나 연금 소득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거는 제입니다. 현재로는. 현재로는 부동산 임대 소득과 연금 소득은 제인데 지금 내년부터는 부동산 임대 소득도 농업의 소득으로 포함을 할 것 같이 지금 입법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입법 예고가 아니라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개정하는 거를. 그래서 그거는 뭐 그때 가서 다시 이제 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판단을 하려면 제촌을 하고 있느냐 작용을 했느냐 그러한 입증 서류가 충분하게 있느냐 그 다음에 농업의 소득이 3,700만 원이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요걸 가지고 이제 사업용과 비사업용은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표에서 우리 양도세 계산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들어가겠습니다. 양도세 계산 구조라는 건 뭐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빼면 이것이 양도 차익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빼면 양도소득이 되고 거기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액이 됩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
누진별로 세율을 6에서 45%까지 이제 하게 되는 거고, 비사업용 토지는 현재 10% 가산해서 16에서 55%, 내년에는 이거를 26에서 65%로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이 있다면 그거를 빼는데 8년 이상 제촌작용이라든가 4년 이상 제촌작용하고 대토를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1억 원을 감면합니다. 그러면 1억 원 감면을 하고 나온 세액이 이제 결정세액, 즉 내가 내야 할 세금입니다. 여기에서 그동안에 혹시 뭐 세금을 이걸로 인해서 낸 게 있다면 그 양도세 빼고, 그 다음에 이제 납부할 양도세액에다 지방세 10% 해서 총 납부할 세금액이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식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는 것이고, 조금 순서를 제가 바꿨습니다만은 농지 양도세 사업용이냐 비사업용이냐 이거 판단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제촌 여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제일 먼저 제촌 여부를. 그래서 내 주민등록상에 주민등록상 또 실제 거주 지역이 이 아래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느냐, 여기에 해당한다면 제촌,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면 바로 그냥 부재지죠.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1번이 이제 제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 이제 작용을 했는지를, 또 작용에 대한 입증 서류 앞에서 말한 그런 것이 있는지를 보고 다시 이제 2번 항을 검토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내가 상시 종사를 했나? 아니다. 그러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내가 했는가? 또 한 1년에 90일 정도를 내가 농사를 했는가? 이거를 이제 다시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판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임대하고 있었는가? 그럼 임대하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비농업인이고 비사업용 토지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자, 1번과 2번이 되었다 그러면 이제 이 3번 항으로 와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는가? 있으면 어떤가? 기타 소득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도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가는 데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있다면 상시종사하는지 상시종사하지 않는지, 만약에 상시종사하고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틈이 안 나는, 쉽게 말해 1년에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할 수 없는 정도라면 바로 비사업용으로 갑니다. 3,700이 넘지 않더라도요. 이거 자꾸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3,700이 넘지 않으면 무조건 사업용이라든지 내가 그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세무서에서 판단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종사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걸 어떻게까지 판단을 했냐 하면은 그때 아마 관세사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판까지 가서 저거 됐던 건데 관세사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관세사가 자기 혼자 근무를 하고 있어요. 사무실에서. 그러면 상시 종사자로 보아서 이 인정을 안 합니다. 다만 내가 관세사나 우리 많죠. 뭐 관세사뿐이 아니라 세무사, 법무사, 또 공인중개사 뭐 많죠. 그래서 혼자 근무한다 그러면 상시 종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직장에 상시 종사하기 때문에, 아까 농업의 상시 종사가 아니라 상시 종사하기 때문에 바로 이건 비사업용으로 본다. 다만 상시 종사가 아닌 경우는 뭐냐면 직원들이 있어요. 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좀 왔다 갔다 하는 자유로운 시간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제 추가적으로 한번 또 다시 판단을 해볼 그럴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격 입증, 아까 말한 그 자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느냐? 충분하게 있다. 그것도 8년 이상, 그러면 최소한 8년 거. 그 이상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8년 이상이니까 딱 8년치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8년 이상을 매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뭐 중간에 빼놓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매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8년 이상이 있다. 그러면 작용이 우선 되겠구나. 그런 서류가 만약에 없거나 중간에 뭐 많이 빠졌다거나 이러면 일단 여기서는 비사업용으로 보셔라 그런 얘기예요. 물론 개중에는 구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판단할 때는 비사업용으로 보시고, 혹시 이제 그거는 세무사님하고 상담을 깊이 통해서 그것이 통과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부분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예.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10년을 보유했고 10년 동안에 7년을 재천작용한 입증 서류가 있어요. 10년 동안에. 그러니까 중간에 3년이 작용한 그 입증 서류가 없는 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10년 중에 7년은 작용한 서류가 분명히 몇 건씩 있는데 3년은 전혀 없다. 하나도.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까 얘기한 경작사실 확인서, 인후보증서라는 거 있죠. 이런 거를 통해서 보충적으로 하면은 인정받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이건 장담은 못해요. 담당자가 심사하면서 어떻게 하느냐에도 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나 통과될 확률은 많이 높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판단할 땐 안 되는 걸로 보든지 아니면 삼각형으로 보고서 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입증 서류도 이런 서류들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농업인이고 사업용 토지예요. 근데 이런 게 없다. 그러면 비농업인이고 비사업용 토지다.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양도세 감면 여부는 이런 게 다 돼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내가 8년 이상 재천작용했고 그런 서류가 충분히 있다. 예, 오케이. 4년 이상 재천작용하고 대토 감면 요건을 충족했다. 오케이. 근데 농업의 소득이 3,700 이상의 기간이 그 사이에 몇 번이 있어서 보유는 10년을 했고 재천작용도 10년을 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이게 4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이런 게 3,700만 원이 이상이 있다. 그럼 8년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때는 비사업용의 양도세 감면은 못 받습니다. 사실 이거는 감면 규정에 있는데 많은 세무서에서 담당자들이 사업용 판단할 때도 이거를 하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전문 세무사님과 충분한 상담 그리고 조력을 받아서 그래가지고 그 양도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간단하게 내가 한번 누구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런 도표에다가 한번 내가 해보면서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나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비사업용 예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이 위에서 뭘로 봐도 계속 비사업용이었어요. 비사업용이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8년 이상 재천작용한 농지를 증여나 상속받은 농지. 무슨 얘기냐면 아버지든 어머니든 부모님이 나한테 증여를 해줬는데 8년 이상 재천작용을 하신 농지를 나한테 줬어요. 또는 8년 이상 재천작용한 농지를 내가 상속을 받았어요. 이거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입니다. 이거는 언제 팔아도 사업용이에요. 그 다음에 소득세법 부칙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2009년도 3월 달에 개정된 그 시행령에 있는 건데 168조 4항인가 뭐 거기에 있는 14항에 있는 건데 요 위에 게 그렇고 요거는 소득세법 부칙에 있는 거고 여긴 그 법조항을 안 집어넣네요. 제가 이거 법조항을 집어넣은 게 있는데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는 사업용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 거는 뭐냐면 2009년 3월 16일일 겁니다. 3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 비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사이에 취득한 거는 다 사업용으로 봐주겠다는 것입니다. 언제 팔더라도. 예,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조항이 딱 뜰 때에는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투자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얼어 있었던 시기라서 취득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완화를 시켜줬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는 그런 거니까 요거는 무조건 사업용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사업용이니까 그걸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법조항을 제가 여기다 갖다 다시 넣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 수정한 게 안 들어갔네요. 요건 바꿔서 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계산 적용.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그걸 이번에는 표에서 해보는 거예요. 표에서. 그래서 양도가액, 구입가액, 필요경비, 양도 차익이 그럼 나오겠죠. 나온 다음에 장기 보유 공제, 장기 보유 공제,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 그 다음에 기본 공제, 그 다음에 과세표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세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누진공제 해가지고 산출세액 나오면, 그 다음에 내가 세금 감면인지, 아까 앞에서 제가 세금 감면은 8년 이상 재촌자경과 4년 이상 대토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사실은 인증고시일 현재 부재지주 경우에 현금 수령 감면, 수용 보상에서 그러면 10% 감면, 채권 수령 감면은 15% 감면, 만기 보유로 해서 3년, 5년 동안 보유하겠다. 그리고 채권으로 받으면 30 내지 40% 감면. 그 다음에 수용 지역에서 대토로 받으면 30% 감면 또는 2월 과세, 이런 또 감면 제도들이 있다, 그런 얘기 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그러고 나면 내야 할 세금, 납부할 할 세금이 전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이 아래는 양도세 구비 서류를 앞에서 설명을 몇 번 드렸지만 그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것입니다. 다시 해 놓은 거니까 그것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 건지 한번 보시고 그거에 대한 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8년 자격농지 감면 요건 증빙 서류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해야 된다고 그랬는지, 물론 여기 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국세청에 질의해서 받았던 그 자료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없는 얘기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 농지 쪽에 나와서만 22년째를 하고 있고, 이 농지 중개, 컨설팅 또는 강의, 뭐 저자로서 활동, 이것만 22년째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농지와 관련된 게 제가 23년 동안, 23년이 다 되는 기간 동안 농지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농지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확하게 농지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세금 부분도 이거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세무사님이 아니시라면 그분들보다도 제가 더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무사님들은 세금 계산만 단순하게 해드리지만 저는 농지를 구입해서부터 처분해서 세금 부분까지 또는 개발하는 부분까지 어떻게 하면 절세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가치를 키울 수 있는지 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투자를 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만 오늘은 양도소득세를 답답해 하시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좀 쉽게 여러분들이 접근해서 풀어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여기에다가 정의나 적어요. 내가 가짜로라도
한번 직접 해보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내가 진짜 닥쳤을 적에 또는 이웃에 누가 저거 한다면 이런 데도 한번 해보고 진짜 돌려보고 이렇게 해보면은 왜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하는지 하나의 내 몸에 이게 축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 몸에 축적이 돼야 내가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그것이 판단이 되고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린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투자해서 모두 돈 많이 버셔서 부자로 또 여유 있게 잘 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